저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네 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 알렉 모독의 이중 살인 재판에서 법원석이었던 베키 힐이 법정에서 그 유명한 재판과 관련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힐의 자신의 말이 결국 큰 대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론 관계자에게 이 봉인된 증거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인. 저는 모든 것을 다 살펴봅니다. 저는 앙젤레트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알렉 머독은 아내 매기와 아들 폴 살해 혐의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작은 마을 월터보로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세기 재판에서 카운티 법원 서기 베키 힐은 마을의 화제였습니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받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법정에서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베키 힐에게 조금 아부도 해야 했죠. 그런 식이었어요. 베키 힐은 특별 손님들을 위해 맨 앞줄을 따로 예약해두기도 했고 그중 한 명이 아니면 거기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베키 힐은 친절하고 도움이 됐지만 과도한 관심이 그녀를 우쭐하게 해 결국 추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베키 힐은 닐 고든이라는 공동 저자와 함께 책을 썼지만 그 책은 공개된 후에 철회되었습니다. 베키 힐이 브리티시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기자의 작업물을 도용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표절이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모독의 재판이 끝난 후 힐이 연방 자금을 보너스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연기가 나는 곳에 불이 있다는 말이 있죠. 이번엔 연기가 특히 많았어요. 그 소문들은 윤리 위반 신고를 촉발하기에 충분했고 이후에는 형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것도 KT 힐을 공영에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그녀는 근무 후 언론인들을 뒷방에 데려가 봉긴된 증거물을 보여주도록 허락했습니다. 2024 연일월 청문회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 전 대법원장 진 톨은 베키 힐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이 봉인된 증거물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인. 넷플릭스에게 재판의 증거물들을 본 적이 있거나 검토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인. 수사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스렛 소속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저스티스 톨 판사는 청문회에서 베키 힐에게 봉긴 증거물을 추궁했습니다. 증거물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언론이 증거물에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신은 책에서 여러 번 이 증거물들에 대해 언론과 소통하기 위해 남아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이페임더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풀 사진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정부에서 온 누군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포스팅 쿠리어, 그리고 법정 속기사들, 그리고 법원 행정실에서 온 사람, 그리고 서기 사무실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리는 몇 지은 질문을 재미내면서 모든 것이 정확하고 우리 관할 내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혹시 언론인들이 증거물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당신이 보관하고 있던 봉인된 증거물도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이 증거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매일 밤 이걸 했을 때 그 자리에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이해로는 증거물에 관여했던 사람들, 특히 법정 속기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정 시간이 주어졌고 모든 것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이제 모든 사진들은 그 자리에 있던 법정 속기사들과 법원 행정실의 여성들, 그리고 제 사무실의 누군가, 그리고 미스터 제이 밴더와 함께 검토되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입니다. 언론이 이 증거물들을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이요. 우리는 지정된 몇몇 사진 작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아마도 주정부나 포스팅 쿠리어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언론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트림에 올리는 일을 담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날 재판이 끝난 후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게 했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증거물의 접근 가능성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언론인들이 증거물을 촬영할 때 그 증거물들을 필요한 거 봉인된 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장에서 찍힌 두 희생자의 사진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청문회에서 알렉 머독의 변호사인 딕 하퓰리어는 베키 힐이 실제로 다큐멘터리 촬영팀에게 봉인된 증거물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레베카 힐이 미오 타카우치 타카츠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뭔가 미호. 비유포드 맥도웰의 바디캠은 전달되면 안 됩니다. 즉시 폐기하고 사용하지 마세요. 뉴먼 판사, 그러니까 뉴먼 판사님이 그 바디캠을 사용하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만약 그게 유출됐다면, 그런데 아직도 영상에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구원받은 셈이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버트 라이히만은 어떻게 됐죠? 여러 뉴스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었던 다른 바디캠 영상은요,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는 다른 경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은 여기서 그녀가 이 일본 제작사와 바디캠에 대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없애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것 같고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 자료를 출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청문회는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월에 있었고 기소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베키 힐은 위증과 공직 부정행위 중범죄로 기소됐다고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리치랜드 카운티에서 2024년 1월 29 일경 메리 레베카 힐은 콜레턴 카운티에 선출된 법원 서기로서 법정에서 선소한 상태로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증언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전직 서기 힐은 고의적으로 불법적이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진톨 대법원장이 힐 전 서기에게 언론인에게 봉인 증거물을 허락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힐은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이는 2023년 2월 28일 실제 상황과 다릅니다. 당시 전직 서기 힐은 봉인 증거 사진을 제3자 등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했습니다. 힐은 3건의 직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중 하나는 봉인 증거물 보호 실패, 다른 하나는 그녀의 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장에 2023년 6월 7일 일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리 레베카 힐은 정의의 문 뒤에서라는 책의 저자로서 그 책을 홍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직을 이용해 머독 살인 사건을 소셜미디어에서 홍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녀의 직무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힐은 자녀 양육비 집행 지원용 연방 자금을 자신에게 보너스로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3월 5일까지 메리 레베카 힐이 콜레턴 카운티 법원 서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힐은 자신을 위해 $9,880, 10센트의 재정 보너스를 요청하고 받은 것으로 이 금액은 타이틀 사디 인센티브 기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힐이 획득하여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 3월 5일경 힐은 콜레턴 카운티 법원서기 사무실에서 발행한 수표로 $2,000의 금전적 선물 및 또는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기금을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베키 힐은 오늘 개인 수표로 약 $12,000의 금액을 상환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알렉 머독의 변호사들과 일부 배심원들이 그녀가 머독을 유죄로 만들려고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책을 더 팔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책에서 당신은 유죄 판결이 당신이 원했던 것이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죄 판결을 원했던 당신의 감정에 대해 많은 말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책에 나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일부는 제가 그것이 유죄 판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이 판결이 내려지기 훨씬 전의 시기를 묘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좋아요. 당신이 그 일들에 대해 책에 썼을 때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모젤에서 배심원들과 다른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는 그가 유죄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다고 하셨죠.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지금요, 힐은 공직에서의 비행 2건, 사법 방해한 건, 위증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피츠뉴스에서 보도한 청문회 일부가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정과 제 지역사회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실수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는 그 실수들이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저는 이미 제가 좀 망가뜨린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힘든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부당하게 받은 보너스가 있다면 모두 반환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을 바로잡고 정직하게 살며 제가 지키지 못했던 가치관을 반영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주기광하는 판사님. 저는 제 가족을 계속해서 부양하고 제가 깨뜨린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매일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존경하는 판사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릭 허버드 검사님은 배심원 조작 혐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사건을 기소한다면 이 3명의 배심원 모두가 제 핵심 증인이 될 것이고 만약 제가 계속 진행한다면 그 불일치는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얘기했다가 슬레드는 남은 11명의 배심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3명의 배심원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배심원들 중 한 명만이 그에 대해 무언가를 말했다는 거죠. 맞죠? 힐 양이 피고인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지만 그가 슬렛 진술에서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 표는 제 표였습니다. 증거에 근거한 것이었으니 그래서 아무런 그 배심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힐 양이 뒷방에서 했던 모든 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전문적이었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만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그녀를 그곳에 보내 이야기하게 했다. 그래서 만약 허버드 씨의 팀이 배심원 조작과 관련된 어떤 증거라도 발견했다면 오늘 여기서의 판결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제도에서 배심원보다 더 신성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 그리고 저 허버드 씨가 말하길 알았더라면 그의 머리는 짙었고 저도 머리카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의 팀에 2 변호사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 그들이 저에게 그걸 입증할 수 없다고 하면 저에겐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 이 모든 것을 논의하기 위해 젠 우드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녀는 피츠뉴스의 연구원입니다. 피츠뉴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다양한 소식을 다룹니다.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미스 베키는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 재판장에서 그녀를 만났지만 그녀는 공직자였고 선출된 공무원이었어요. 그들은 대중에게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꽤 쉽게 빠져나갔어요. 제 생각엔 그녀는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가져간 돈도 모두 갚았어요. 그녀는 자신을 위한 보너스로 공금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에요. 2가지 감정이 다 들어서요. 저는 놀라진 않았지만 정말 실망스러워요. 아시죠? 그냥 휴일 전에 이 일을 끝내고 넘어가자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가짜 책임 추궁처럼 느껴져요. 보통은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면 본보기를 삼아 처벌하잖아요. 그리고 판사는 알다시피 그녀가 이 큰 재판의 소란에 휘말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었고 나는 당신이 많이 벌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판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알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이 모든 일에 휩쓸렸군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녀가 휩쓸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그가 선고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만약 배심원 매수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 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입증한 거 아니에요? 이미 입증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의 배심원이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월에 알렉 머독의 항소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릴 때 그 결정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 달려있게 될 거예요.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레머 기준인지 그린 기준인지 결정해야 하죠. 맞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 판사가 한 말 중에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점은 젠 보너스 돈과 자녀 양육비 집행금이 도난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게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자고요. 맞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랬죠. 그건 그거랑 완전히 별개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곳에서 문제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앨런 윌슨이 릭 허버드를 일종의 특별 검사로 데려왔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법무장관실에 소속된 변호사 한 명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 일에 도움을 주고 조언하며 항소 변호사 역할도 했던 거죠. 맞죠. 그리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위증을 입증했잖아요. 그게 정말 그들을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녀가 거짓말했고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죠. 재판 중 언론에 봉인 증거물을 공개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어요. 그녀가 근무 시간 이후에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물건들을 보여주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죠.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게 저스티스 톨 때문이었을 수도 있죠. 누구냐면 너도 봤지. 아마도 비하인드에서 뭔가 얘기나 잡담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녀는 모두 앞에서 세상과 내게 거짓말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고 다시 돌아가서 메타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살펴본 이유일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났고 더 심하게 분노한 것 같아. 그녀가 돈을 훔치고 사무실로 표절책을 홍보한 것보다도 더 말이야. 그렇지, 알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 그들은 릭 허버드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법무장관이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나는 이 모든 게 정말 기이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게 지금 머독 사건이 얼마나 이상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 네,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2월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내 말은 이게 그 구두 변론 중에 언급될까 정말 궁금해. 잠재적인 배심원 조작과 배심원 매수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깊이 조사됐는지 알고 싶어. 왜냐하면 베키 씨의 휴대폰이 사라졌거나 지워졌거나 공장 초기화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 얘기가 정말 많았고 소문도 계속 돌았어. 그리고 그녀는 배심원장과 친구였고 배심원 현장 검증 때 모젤에서 배심원장과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어. 그들이 배심원장에게 가서 이봐요라고 말하거나 함께 앉아 알겠어요? 라고 한 적 있나요? 솔직히 말해줘요. 곤란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했나요? 휴대폰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죠. 조사의 범위요. 아직은 기소된 것도 없고 공개된 정보도 없어서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배심원 조작과 관련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정말로 몰라요. 저희가 아는 건 베키 양이 에그레이디에게 가서 그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고 있고 뉴먼 판사님도 알고 있고 그분이 그 일에 대해 분명히 불쾌해하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좀 참견하지 말아야 할 일에 끼어든 셈이었죠. 그리고 제 생각엔 그건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수상한 낌새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페이스북 게시물이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결국 그 게시물 때문에 배심원 한 명이 배심원단에서 제외됐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녀의 전 남편에게서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이 사건에서 또 하나 확실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젠. 그리고 그건 검찰청이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알렉을 위해, 아니, 매기와 폴의 살인 사건을 다시 재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미 이긴 사건을 다시 재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걸 원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짐작 가는 바가 있나요?
그렇게 큰 저항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2024 연일월 우리가 참석한 심리를 듣고 그들이 잠시 멈춰 생각할 부분이 없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말 많은 그게 어디가 가분이금 법정가는 주지사에 출마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알다시피 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예요. 이 재판과의 유죄 판결에 기반을 둔 경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 한다면 그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좋게 보일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들은 정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렉 머독이 새 재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이 사건을 새 배심원단으로 재판해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첫 번째 재판을 지켜봤고 모든 증거를 다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는 첫 번째 재판에서 그런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는 모든 금융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는 당분간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오랜 세월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는 연방과 주 모두에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정말 복잡하고 엉망진창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복잡한 일이지만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렉 머독,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중 하나의 일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 말은 이건 역사상 가장 널리 주목받은 형사 재판 중 하나이고 모든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의 악명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못한다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2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좋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법원 판사들의 질문을 보면 그분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제 말은 그분들이 이걸 보고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심원 조작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서 그가 새 재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기다려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만약 그들이 그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다면요. 연방 차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제4순회항소법원에서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변호사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가 주법원에서 재판을 못 받으면 연방에서 새 재판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매우 연방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제4순회항소법원 영향입니다. 그래, 제누드 고마워요. 늘 대화 즐거워요. 그리고 고마워요. 알렉 머독의 변호사 딕 하필리어는 유죄 인정이 놀랍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혐의들을 부분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 최초의 알렉 머독 살인 재판의 평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결과도 피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키가 톨 판사가 주재한 배심원 조작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면 그녀가 또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수 있을까요? 이번 크라임 픽스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앙젤렛 레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